자,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창조, 인간이 수행하는 창조 행위를 제품 창조, 도전 행위로 정의하고, 통상 일반 사람들이 창조라고 하면은 천지창조, 신의 창조와 창의를 떠올립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용어인 바로 이 창조라는 용어가 여기에서부터 막혀서 그 정체성이 해석되어지지를 못해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창조라는 용어를 도전이라는 정체성으로 해석을 하는 연장에서 이 정체성에서부터 학문화와 그리고 교육 제품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학에 한 학과를 만들고, 그리고 한 개 대학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해왔습니다. 자, 역설적으로 풀이를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와 같은 이런 교육열이 뜨거운 사회에서 특정한 교육, 좋은 대학, 그것이 막연히 스카이 대학 이런 것을 떠나서 교육을 통해서 대학이라는 곳에서 전공을, 직업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공부한 내용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남들이 성공해 놓은, 창조적 성공을 해 놓은, 도전을 성공해 놓은 그 결과로서의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스스로 제품을 만들고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종극에 스스로 시장력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학교라면 그 학교가 어디에 있더라도 학생들이 모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학생들이 모인다는 것은 결국 주변에 식당과 정주 환경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우리 사회에 뜨거운 교육 열정의 파생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교육이 이러한 학교를 성립시킬 수 있고, 이러한 학교를 성립시킬 수 있는 그 교육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교육을 구성하는 학문은 어떤 것이며, 그 학문을 구성하는 원천적인 이론들은 또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 창조라는 용어의 정체를
신의 천지 창조도 아니고 에디슨과 같은 천재들이 말하는 1%의 영감과 같은 그러한 어려운 창의라는 의미도 아니고 바로 도전이라는 의미를 정체성으로 정의하고 그리고 그러한 도전적 분업, 도전적 협업을 핵심으로 하는 그러한 정체성 모델이 바로 이 학문과 교육과 학교와 도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란, 도전이란 무엇인가? 시장 교환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도전, 추구, 목적 지향, 그것은 곧 이 자본주의 인류를 제품을 중심으로 경제를, 사회를 분석해 본다면 결국 인간은 제품의 객체이자 노동체라는 것입니다. 도전은 욕구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결국 노동으로, 그리고 노동적 분업, 협업으로 그 욕구가 실체화가 되고 그것이 제품이고 그 제품이 시장력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을 중심으로 객체인 인간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곧 제품은 곧 교환 경제의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실물뿐만이 아니라 부품, 부품의 부품, 부품을 구성하는 기술, 물질, 그리고 춤, 노래, 게임, 무형, 유형, 교환이 될 수 있는 교환력을 가지는 모든 것을 제품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위 제품, 마치 물질의 최소 한 단위인 원자와 같이 바로 제품 원자로 이 제품들을 또 나눈다면, 즉 자동차라는 하나의 제품이 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그 부품 하나하나들이 모두 제품이다. 그리고 그 3만 개의 부품 하나하나는 또 십수 가지들의 부품의 부품으로 결합되어져 있다. 그렇게 따진다면 자동차 하나를 이루고 있는 바로 원자와 같은 그런 최소 단위의 제품은 수억 개, 수조 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제품 원자 하나하나의 공통점은 구매자가 있고 개발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고, 그리고 이 모두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에 세금을 낸다. 그리고 다시 뭔가 지원을 받는다. 이로써 이 제품은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러한 최소 한 단위의 제품을 100조 개라는 가정을 던져두겠습니다. 이 100조 개라는 의미는 나중에 인간의 인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결국 이 제품 원자, 100조 개의 제품 원자를 세포에 빗대어서 경제를 인체 유기체에 빗대어서 이 정체성 정의의 중요성과 가치를 합의성이 높도록 강조해보고자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 창조는 곧 제품의 시작이다. 그리고 제품 원자와 같은 한 단위 제품들마다 그것이 산업 분야, IT 분야, 바이오 분야, 조선, 자동차, 물질, 노래, 예술, 스포츠, 마약 등등의 생태계에 따라서 제품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창조는 제각각으로 다릅니다. 디자인이나 크기, 무게, 축출 방법, 그리고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이러한 다양한 욕구를 도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정체이고, 이러한 창조적 욕구 그 이면, 즉 도전의 이면에는 결국 노동들이 분업과 협업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동들이 그 수행하는 메커니즘, 작동 기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교육 과정 속에 담는 것으로 하고, 이제 창조의 정체를 이렇게 정의함으로 인해서 그 의의가 무엇인가, 목적과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역설적으로 창조라는 이 하나의 용어가 벤처, 창업, 스타트업, 그리고 기업에서 수행하는 신제품 개발, 연구, R&D 등등의 제품과 산업 분야들마다 다양하게 이 용어들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창조라는 용어가, 즉 이 창조 생태계가 매우 혼돈스럽고 복잡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창조라는 하나로 정의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모든 제각각의 용어들이 하나로 융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어가 융합이 된다는 것은 창조 행위에 관련된 교육, 강의, 용어, 정책, 예산 등등의 모든 것들을 다시 체계적으로 융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문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가치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치와 의미를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기술경제 경영학과 같은 (250년에서 1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그 학문적 가치로서 매우 높게 활용되어져 온 기존의 이 학문들에 빗대어 본다면, 최초의 경제학은 250년 전에 아담 스미스가 철학에 불과한 이야기들을 고정경제라는 이야기로 하나의 학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정경제학의 그 구심, 창조학의 앞에서 말한 이 창조학의 구심이 바로 제품과 제품 원자의 연장에서 정의를 했듯이 최초의 고정경제에서 아담 스미스는 급격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복잡다기해지는 사회를 인식하는 규명을 함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런 사회에 그 패러다임을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가치로 높이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핵심은 바로 국가의 부가 왕실의 검은보화가 아닌 바로 그 사회의 분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분업과 보이지 않는 손, 시장, 가격이라는 불과 몇 가지의 용어들의 관계성을 정리함으로 인해서 고정경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학이 250년 동안 100페이지에 불과한 책이 수천 페이지가 될 정도로 많이 추가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 시작된 이 경영학 또한 단순한 관리, 제조의 효율성이라는 시작에서부터 1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발전되고 추가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경제 경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경제 경영은 제가 주장하는 창조학의 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일반 사람들이 이 창조를 창의라는 연장에서 기술이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하는 연장에서 바로 이 기술경제와 경영이 창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빗대었을 때 제가 주장하는 이 창조학은 이 기술 이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노동들의 분업과 협업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창조가 기술적인 가치, 시장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것이 필수적인 전제에서 그 이면에 노동의 분업과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가 주장하는 이 창조학은 꼭 그것이 성공해야만이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떠나서 그저 노동들의 분업과 협업의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 실패와의 결과와는 일단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후차적으로 노동적 분업 협업의 결과로서 그 성공률을 높여야 하는 문제는 후차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경영, 기술 경제 경영 학과 같은 기라성 같은 학문에 빗대었을 때 바로 이 창조학이 가지는 가치, 그리고 창조학의 시작이 되는 그 핵심인 바로 이 창조라는 용어의 정체성 정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창조라는 용어를 도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시장력을 지향하는 도전이라는 이러한 측면에서 분명히 세상의 모든 제품들이 새롭게 도전되는 기존의 제품이 도태되고 새로운 창조가 도전이 되어서 새로운 시장력을 얻어내는 그러한 도전의 목적성은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과정을 객관화하는 그러한 연장에 앞에서 말한 이 경영학이, 경제학이, 그리고 기술, 경제, 경영학이 모두 개론서가 있듯이 창조학 또한 개론서를 형성한다. 자, 여기에서 한번 이 경영학에 빗대어서 이 창조학을 풀이한다면 경영학은 경영학 개론과 MBA가 있습니다. 마스터 오브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결국 교육 과정입니다. 경영학 개론을 교재로 하는 교육 과정, 그 교육 과정의 목표는 결국 제품과 기업의 생명을 존속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령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제품과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렇듯이 이 창조학은 세상의 모든 창안, 아이디어가 시장력을 확보하는 과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벤처든 창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신제품 개발이든 연구든 그리고 신제품이든 서문이든 춤이든 노래든 마약이든 모든 제품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영학 개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강론이 결국 최고 경영자 과정 MBA인데, 이 창조학 또한 개론과 강론으로 형성이 된다. 이 모두가 앞에서 말한 창조라는 이 정의에서부터 파생되어지는 과정인데, 경영학의 강론이 회계, 재무, 노무, 관리, 제조, 무역 등과 같은 그러한 십수 가지의 직무들로 이루어지듯이 창조학의 강론은 착안, 표현, 초기 대량화, 개발, 지적재산, 초기 시장화, 그리고 초기 숫자 관리와 같은 그러한 십수 가지의 과정들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직무, 즉 대학에서 말하는 전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파생되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차후의 교육 내용에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연장에서 바로 이 개론서와 강론이 형성이 되고, 이 강론으로부터 이것이 바로 교육 제품화, 결국 사업적으로 말하자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강의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개론서는 책이니까 교재로서 팔아먹는 부분이지만 학교에